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인터랙티브 데이터 컴퓨팅 연구실의 최지원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Intentable: A Mixed Initiative System for Intent-Based Chart Captioning으로 시각화 설명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작성하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해 컴퓨터가 전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주도적으로 시각화 설명을 작성하는 시스템인 인텐터블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본 연구는 제 지도교수님이신 성균관대학교 조재민 교수님과 함께 수행되었으며 2022년 10월에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정보 시각화 학회 IEEE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인간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간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가 가진 특성과 어떤 부분에서 데이터가 흥미로운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는 시각화 그림뿐만 아니라 종종 자연어 설명을 동반하여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화에 동반되는 자연어 설명들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화의 기호들을 설명하여 작성자의 이해를 돕거나 시각화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을 표현하여 시각화 저자의 의도를 보다 더 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어 설명과 음성을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또한 시각화 설명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화 설명을 작성하는 것은 단점도 있습니다. 시각화 설명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저자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저자는 시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시각화 설명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그런 것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화 설명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스템과 연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 템플릿 기반 생성, 머신러닝 기반 생성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토리텔링 시스템은 저자가 입력한 시각화 설명과 시각화의 요소들을 연결하여 시각화와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스템입니다. 템플릿 기반 생성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템플릿에 시각화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채워서 시각화 설명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생성 시스템은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시각화 이미지나 시각화 스펙 등을 입력으로 받아 캡션을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시스템은 캡션을 그 자체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자는 캡션을 직접 입력해야 되고 시각화와 캡션의 연결을 도와줄 뿐입니다. 템플릿 기반의 생성 시스템은 확장성과 다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템플릿을 만들어야 하고 그 템플릿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생성 시스템은 템플릿 기반 시스템에 비해서 유연하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지만 자세한 조절이 어렵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스템들은 차트 이미지나 테이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완전 자동으로 캡션을 생성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텐터블은 이러한 한계들을 상호주도적 접근을 사용하여 해결합니다. 시각화 표현에 대한 정보들과 데이터 테이블에 대하여 인텐터블은 저자가 그들의 시각화 저작 의도와 강조점을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텐터블은 입력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캡션 레시피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캡션 레시피를 시각화 설명으로 변환합니다. 먼저 인텐터블의 인터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인텐터블의 인터페이스는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Recipe Configuration View, Intent Editor View, Chart View입니다.
저자는 먼저 Recipe Configuration 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에 대한 제목과 그 단위를 입력합니다. 또한 시각화의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인텐터블은 막대 차트, 선 차트, 파이 차트 총 3가지 차트 종류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인텐트 에디터에서 시각화 설명에 포함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표현합니다. 4가지 액션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화 기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화면에서 저자는 2015년과 2016년 두 연도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으므로 2015와 2016 두 가지 막대를 선택하였습니다. 저자가 입력한 의도를 바탕으로 인텐터블의 딥러닝 모델은 자동으로 시각화 설명을 작성합니다. 인텐터블은 딥러닝 기반의 생성 시스템이므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해야 합니다.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세트의 존재가 필수적인데요. 시각화 설명 작성 시스템의 경우 표 데이터와 시각화를 이용해서 설명을 작성하는 시스템이므로 표, 시각화, 설명 3가지 쌍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마케팅 리서치 사이트를 통해 105,550개의 인스턴스를 수집했습니다. 각 인스턴스는 표 데이터, 시각화를 그리기 위한 시각화 스펙, 그리고 시각화에 대한 설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캡션은 어떤 구조적인 표현이 아닌 그냥 평범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텐터블은 저자의 의도를 인식해서 캡션을 생성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모델이 저자의 의도를 인식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모델이 저자의 의도를 인식하게 하려면 인스턴스로부터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각화 설명을 작성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로부터 저자의 의도를 추출해야 했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먼저 시각화 저자의 의도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저자의 의도는 액션과 타겟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문법인 캡션 인텐트를 정의하였습니다. 캡션 인텐트는 액션 객체와 타겟 객체의 쌍으로 표현됩니다. 액션 객체는 시각화 문장의 문맥적 종류를 의미하는 객체입니다. 가령 어떤 시각화 문장이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지, 개별 기호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는 기호를 비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추세를 설명하고 있는지 등의 문맥적 종류를 의미합니다. 타겟은 시각화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각화 기호의 키와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 대학교의 재학생 수를 나타내는 시각화를 보면서 올해 재학생의 수를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다면 올해 연도인 2022와 학생의 수가 타겟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캡션 인텐트를 바탕으로 시각화 설명으로부터 캡션 인텐트를 식별하기 위한 규칙 기반의 태깅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에서는 좋은 시각화 설명을 만들기 위해 시각화 문장을 분류한 4-level models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로부터 영감을 받아 인텐터블의 4가지 액션 종류 Overview, Describe, Compare, Trend를 정의하였습니다. Overview 문장의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의미합니다. Describe 문장의 경우 개별값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이고 Compare의 경우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트렌드의 경우 특정 기간에서 데이터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등의 정보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인텐터블의 4가지 액션 타입은 선행 연구인 4-level 모델의 각 레벨에 대응됩니다. 하지만 4-level 모델의 Contextual and Domain Specific 레벨에 해당되는 문장은 데이터세트에서 삭제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장들은 표나 시각화로부터 추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코로나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데이터만 보고서는 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코로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따위의 배경 지식을 추론해낼 수 없겠지요. 이렇게 정의된 4가지 액션 타입으로 데이터셋의 모든 문장을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캡션 문장들로부터 타겟 객체를 식별해냈습니다. 왼쪽 아래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문장이 각각 하나의 시각화 기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타겟 객체들은 오른쪽과 같이 표현됩니다. 태깅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모델의 학습 과정에 사용되는 입력 시퀀스로 캡션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 세트에 있는 캡션 레시피의 예시입니다. 캡션 레시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캡션 레시피의 상단에는 시각화와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막대 그래프에 대한 것이므로 차트 타입 필드에 bar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이틀 필드는 시각화와 데이터에 대한 제목인데요. 이 레시피에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닛 필드는 시각화와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숫자들의 단위가 적혀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million metric ton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필드는 캡션 인텐트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가지의 인텐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트렌드, 하나는 디스크라이브입니다. 트렌드 인텐트는 두 개의 타겟 객체를 갖고 있는데요. 기간의 시작 시점의 타겟 객체와 끝 시점의 타겟 객체를 포함합니다. 이 데이터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이므로 2008년의 타겟 객체와 2019년의 타겟 객체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시각화에 대한 설명을 작성할 때에는 수치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은 수치 비교에 약하다는 한계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텐터블에서는 전체 데이터 테이블을 입력으로 넣지 않기 때문에 더욱 수치 간의 대소 비교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치 추론을 위한 두 개의 추가 필드를 캡션 레시피에 포함하였습니다. diff 필드는 비교하고자 하는 타깃 객체들의 차이를 표시한 필드입니다. compare intent의 경우 비교하는 두 객체의 차이가 입력되고 trend intent의 경우 시작 시점과 끝 시점 사이 모든 값들의 차이가 입력됩니다. feature 필드는 특정 타깃 객체가 수치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나타낸 필드입니다. 가령 recent와 past는 이 수치가 데이터에서 가장 최근 혹은 가장 오래된 값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min과 max는 이 수치가 데이터에서 가장 큰 혹은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캡션 레시피를 이용해서 인텐터블의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러한 캡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타나는 문장은 트렌드에 대한 문장이고 아래 나타나는 문장은 describe intent에 대한 문장입니다. 캡션 설명에 나타난 데이터의 값에 대한 내용은 주황색으로 표시하였는데요. 다양한 사실들과 사용자의 의도를 캡션이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모델의 안정성과 조작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레시피에 존재하는 인텐트 문장 쌍들 중에 랜덤으로 선택된 쌍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데이터 세트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레시피 캡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인텐트 A, B가 있는 레시피에서 증강 기법을 적용하면 A만 나타나는 레시피, B만 나타나는 레시피, A와 B가 둘 다 나타나는 레시피, 총 3개의 레시피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증강의 결과로 10만 5천여 개 정도이던 데이터를 23만여 개 가량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트랜스포머 기반의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언어 모델은 레시피를 입력받아 해당하는 캡션을 생성하도록 학습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는 테이블 기반 생성과 인텐트 기반 생성 두 가지의 태스크 성능을 분석하였습니다. 테이블 기반 생성 태스크는 전체 테이블을 입력으로 받아 시각화 설명을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수행된 적 있는 방법론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세트에 적용한 태스크입니다. 인텐트 기반 생성 태스크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시피를 기반으로 시각화 설명을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양적 평가에서는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는데요. 블루 스코어, 메테오 스코어, 블러트 스코어가 그것입니다. 블루 스코어, 메테오 스코어는 문장 내에 포함된 단어들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블러트 스코어는 문장의 품질을 평가하는 인간의 평가 기준을 딥러닝을 통해 모델링하여 평가하는 수치입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인텐트 기반 생성이 테이블 기반 생성보다 모든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텐트 기반 생성은 생성 과정에서 유저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 테이블을 모델에 입력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설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질적인 분석에서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모델은 100만, 1000만, 억 등의 단위 사이의 관계를 학습해서 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는 예시를 살펴보면 입력값이 2138 빌리언으로 주어지지만 모델의 출력값에서는 이를 반올림하고 단위를 변환해 2.14 트릴리언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레시피의 전체 테이블에 대한 접근 없이 수치 추론을 도와줄 수 있는 diff와 피처 필드를 추가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추가 필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필드를 제거한 상태로 학습된 모델이 올바른 동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값이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increase라는 동사를 선택하고 값이 감소하는 데이터에 대해 decrease라는 동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diff 필드를 추가한 상태로 학습하였더니 diff 필드가 없는 상태로 학습된 모델에 비해 동사 선택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F1 수치가 0.76에서 0.88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모델이 생성 과정에서 diff 필드의 내용을 반영해 수치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해 발견된 시스템의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맥적 정확도입니다. 질적 분석을 통해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낸 캡션에서 가끔 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한 가짜 정보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계로는 일반화인데요. 타겟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거나 인텐트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를 전부 담긴 캡션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입니다. 인텐터블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의 종류랑 여러 가지 시각화가 한 번에 표현되는 멀티폼 비주얼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캡션을 생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현재 수행 중 혹은 앞으로 수행 예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숫자표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한 멀티모달 표현 학습입니다. 데이터의 문맥은 자연어 설명으로 주어지고 데이터의 특징은 숫자 데이터로 주어지는데 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Joint Representation 학습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한계점에서 말씀드린 생성된 문장의 정확도와 사실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 숫자의 변환과 숫자 사실의 데이터 팩트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현재 연구 중인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다양한 시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의도 기반 캡션 저작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시각화의 설명을 생성할 수 있는 인간 AI 상호 주도적 시스템인 인텐터블을 제안합니다. 인텐터블은 시각화 저자의 의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 자동 시스템에 비해 더 사실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텐터블은 GitHub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